네, KB 부동산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영등포구 여의도점 옆에 있는 세 줄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KB 통계 부분을 누르시면 뜨는 팝업을 보시고요. 여기서 월간 통계 부분이 아니고 주간 통계 부분을 누르셔서 각각 세 개를 다운을 받아서 내 컴퓨터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시계열 부분이 이렇게, 주간 통계표 부분이 이렇게 엑셀로 두 개가 열렸고 워드 파일로 주간 보도자료 이렇게 세 개가 열렸습니다. 주로 이제 사람들이 시계열이라고 말하면 이 주간 시계열 부분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보실 때 이 세 개를 다 보시면 돼요. 그걸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묶어가지고 주간 시계열을 본다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게 이제 7월 1일 금요일자로 나온 시계열 자료인데요. 매주 금요일 날 별 다른 이상 없으면 한 주도 안 빼주고 금요일 날마다 시계열이 발행이 되고요. 혹시 무슨 이제 설 같은 거? 뭐 이런 날짜가 겹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건너뛸 때가 있기는 한데 1년 내내 거의 건너뛰지 않고 이 KB 부동산 시계열이 발행이 됩니다. 이게 약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KB 말고 한국전산원이라고 또 이렇게 KB 시계열 같은 한국부동산원이라고 발행을 하시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양쪽의 자료를 비교를 해서 많이 보시긴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조금 이렇게 형평성에 약간 어긋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최근에는 그냥 KB부동산만 보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시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뭐 불인이 드리고 초보 들으시면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시계열 KB 자료만 보셔도 되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KB 국민은행이잖아요. KB에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들을 굉장히 많이 섭외를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대표 KB랑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소장님들이 엄청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장님들이 KB 부동산에다가 계속 자료를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그 현재 상태 같은 거를.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취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고 자료를 올려놓는 게 KB 시계열 자료예요. 여기 보면은 조사 기준일은 6월 27일인데, 그러니까는 월요일 날 조사를 하고 그 자료들을 작업을 해서 금요일 날 KB 자료가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 하단에 탭 보이시죠? 여기 요약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매매 증감, 전세 증감, 매매 지수, 전세 지수, 매매 전용 면적별 면적, 전세 전용 면적별 매수 매도, 매매 거래, 전세 수급, 전세 거래. 야, 너무 헷갈리죠? 이거 어떻게 다 보냐? 이거 처음에는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이제 점점 내가 자료가 더 디테일한 거 보고 싶어 할 때는 이 뒤에 것까지 보시고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아까 그 워드 파일에서 말로 좀 풀어가지고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KB 시계열 부분에서는 여기를 끝까지 다 보시지는 않아도 된다. 근데 내가 어떤 지금 뭐 당장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는 지역이 있어서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 거는 눌러가지고 조금 더 보시면 좋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약 부분을 주로 이제 자세히만 보셔도 크게 얻으시는 게 많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알려드릴 게 매매 증감 부분이 있고요. 전세 증감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매매 지수 상단에 보시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2022년 올해
1월 10일을 기준으로 100이다 라고 여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KB에서 100이라는 거를 아예 기준일을 2022년 1월 10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2년 1월 10일자 이 날짜가 여기 지금 보시면 다 100이죠. 쭉 끝까지 다 해도 얘가 그러니까 아예 원래는 작년 예를 들면 2021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작년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조금 다른데 올해 지금 이 날짜를 우리는 기준일로 잡고 지금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기준일 잡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날짜를 한번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1월 10일이 KB 시계열에서 기준일이 되는 날짜였다. 자, 이제 요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데 KB 시계열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상승 지역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락 지역도 꼭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하락 지역에서 또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상승 지역, 강릉, 제천, 부산 중구, 전주 덕진구, 안동, 목포, 창원 진해구, 이천, 전주 완산구, 원주. 지금 상승 지역에 10개를 뽑아놨는데요. KBC 계열을 한 주만 보는 게 아니고 매주 봐야 되는 의미가 얘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요. 계속 겹쳐지는 주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월 들어가지고 계속 지금 상위권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부산 중구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이 상승 지역에서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KBC 계열을 매주 이 자료를 이렇게 막 이렇게 외우다시피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눈으로 읽기만 해도 어느 순간에 지금 지역의 분위기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어느 지역이 지금 상승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고 어느 지역이 지금 하락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고 하는 거를 이게 시계열을 계속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강릉, 제천, 부산, 중구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의 상승 지역으로 강릉 지역이 나왔으면 여기 이제 강릉을 한번 찾아서 들어가서 볼게요. 매매 증감 부분으로 자, 매매 증감에서 강릉을 찾았더니 여기 강원도에 강릉이 지금 체크가 됐고요. 이제 여기가 강원 지역의 시계열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2008년부터 보여지고 있어요. 2008년부터 옆에 있는 스크롤을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분위기를 계속 보실 수가 있어요. 강릉의 분위기. 자,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는 강릉은 별다른 게 없었는데 그 옆에 춘천은 상승이 조금 많이 있었네요. 여기 지금 이 시계열 표를 보면 빈 색깔이 있고 흐린 주황색이 있고 조금 더 진한 주황색이 있고 아주 진한 주황색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색깔별로 약 0.2 정도의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이 색깔을 칠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에서 0.2 되면 제일 흐린 주황색, 그 다음에 0.2에서 0.4 구간으로 가면은 조금 더 뭐 흐린 주황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점점 진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색깔이 이렇게 진한 지역은 이 지역이 지금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계열이 되게 보기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란색이 나타났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흐린 파란색부터 이렇게 진한 파란색까지 파란색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 지역이 지금 분위기가 예를 들면 군산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분위기가 엄청 좋았다가 한순간에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이유를 찾아보시면 돼요. 뭔가 이 기준일로 해가지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색깔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뭐 무슨 예를 들면 이거는 이 군산의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뭐 비조정 지역이었는데 조정 지역으로 갑자기 막 지정이 됐다거나 하는 엄청 큰 이유가 하나씩 이렇게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어차피 지금 강릉을 볼 거니까 강릉은 자 2008년부터 지금 분위기가 좋은 적이 없어요. 2009년 넘어가서도 계속 안 좋고 2010년도 잠깐 좋았나 이렇게 좋을까 했는데 다시 또 마이너스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 2010년도 자 이제 2011년도 됐더니 강릉이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네요. 그리고 뭐 2011년도에 계속 좋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옛날 거잖아요. 너무 옛날 거라서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안 보셔도 되고 얘는 제가 이제 나중에 앱을 통해서 한꺼번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알려드리는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냥 강릉을 스크롤을 쭉 내려서 최근 자료까지 이렇게 내려보시면 강릉이 작년 내내 좋았어요. 근데 그 2020년도에는 지금 잠깐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이전에는 계속 상태가 이렇게 지수 같은 게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2019년부터 뭐 안 좋고 지금 2020년 9월에 딱 이렇게 불이 들어왔는데 강릉이 왜 올해 들어가지고 더 눈에 띄냐면요. 작년에는 다 좋았어요. 이따 보시다시피 옆에 쪽에도 전부 다 분위기들이 완전 저희 이제 뭐 그 KBC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 단풍이 물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시기도 하거든요. 아주 다 색깔들이 화창하잖아요. 장난 아니죠. 작년에 한 10월 달? 그 전까지는 전국에 이렇게 불장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KBC 계열에 불이 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색깔이 이렇게 진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작년 10월에 이제 국가에서 정책을 여러 가지로 발표를 하고 전국이 일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를 보면 여기 강릉인데요. 강릉은 잘 버티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이 전부 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올해 KB를 보면 유난히 강릉이 많이 남았어요. 다른 지역보다 얘만 우뚝하게 앞서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강릉이 계속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옆에 전주도 조금 색깔이 이렇게 위에처럼 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색깔이 진한 색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KBC 계열을 보면요. 한눈에 지금 어느 지역이 상승장이고 어느 지역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지가 KBC 계열의 이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KBC 계열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쉽게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여기 보면 앞에 그냥 서울부터 옆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서울 전체가 다 안 좋죠. 근데 딱딱 색깔이 들어온 데만 보는 거예요. 용산구 한동안 색이 딱 들어왔다가 지금 또 꺼졌어요. 우리 이제 그 막 대통령 선거하고 막 그럴 때 용산구 쪽에 대통령실 뭐 이전도 하면서 용산은 그 이외에도 호재가 많이 있을 지역인데 그런 또 이제 좋은 호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가
다른 지역들은 그래도 마이너스가 뜨고 있는데 용산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색이 없을 뿐이지. 근데 이제 서울에서 서초구가 잠깐 불이 들어왔다가 사라졌고, 자, 옆으로 넘어가서 부산을 봤더니 부산도 다 상태가 지금 안 좋았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파란색 들어왔다가 이렇게 쭉쭉 볼 수 있고, 자, 올해 모든 지금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대구. 대구는 전부 다 지금 파란색이 점점 색깔이 진해지고 있는, 없던 애들도 색깔이 나타났고, 없던 애들도 색깔이 나타났고, 색깔이 더 진해지고 있고, 대구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인천도 올해 공급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천도 색깔이 없다가 다 이렇게 진해지고 있고요. 광주는 조금 그래도 괜찮게 여태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대전도 자 색깔이 지금 유성구 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색이 다 점점 진해졌고, 울산도 파란색이 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몇 개의 지역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이래요. 근데 여기 지금 평택과 안산 쪽, 그다음에 안산 쪽까지는 약간 색이 있고, 그리고 이천, 올해 KBC 계열에서 강릉하고 같이 가장 많이 보였던 지역이 이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천도 계속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이 진한 색과 흐린 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가장 히트를 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 강릉뿐 아니고 원주, 춘천까지 강원 지역은 전 지역이 다 지금 상승의 기운이 계속 있고요. 충북은 상황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번에 청주가 조정지역이 해제가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해제가 결국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충남 상황도 이렇고, 전북도 상황이 지금 나쁘지 않죠. 지금 아까 봤던 전주 위주로 해가지고, 그리고 전남, 경북, 경남도 올해 상황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제주도 좋은 편이고. 자, 그러면 KB 시계열을 공부하고 부동산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예요, 왜. 이 지역은 왜 오르고 있을까? 아니면 왜 떨어지고 있을까?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으면 본인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러면은 되게 이제 쉽게 조금 실수를 덜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선생님들이 과거를 공부하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과거를 계속 공부를 해야 미래에 틀리지 않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때.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거든요.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 투자와 투기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정의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네, 찍어주면 투기. 맞아요. 남이 골라줬어. 쭈스파파님 거의 막 너무 좋은 답인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야 여기 괜찮대.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을 분석을 잘 해가지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으면은 투자가 되는 것 같고, 나는 사실은 지역을 전혀 몰라. 근데 여기 좋대. 이렇게 해서 찍어주면 그 투자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지역이 상황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남 탓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그 결정은 내가 했으면서도 남이 찍어줘서 남 탓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좋은 거를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주셔도
그게 뭘 뜻하는지를 몰라. 그러면은 투기가 되는 거고, 선생님의 그런 강의에 따라 놓고 본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투자다라고 할 수 있죠. 모르고 남들 따라하면 투기고, 네, 공부하고 하면 투자고. 본인이 책임을 지면은 그건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전세 밑에 전세 증감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전세 증감도 매매 증감을 보는 방식과 같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전세도 작년에 계속 상황이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작년 1년 동안 다 전국이 전세가도 진짜 많이 상승하고, 그리고 그 전해에 2020년도에는 더 했어요. 색깔이 막 엄청 이렇게 세종 아시죠? 세종은 막 난리가 났다가 올해 이제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국이 다 지냈는데 그 와중에 안 지냈던 지역들도 있긴 있네요. 근데 올해 상황은 자 보시다시피 전국이 전세 상황이 전부 다 뭐 그냥 그닥 좋은 지역이 없어 보여요.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좋아 보이는 지역들이 있기는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KBC 계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눈에 보기만 해도 잘 알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워낙 잘 해놨거든요. KB에서. 자, 다시 요약으로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강릉과 제천, 부산 중구 이 지역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뒤로 가가지고 전주 덕진구가 지금 상승을 하는구나. 근데 덕진구는 여기 옆에 보시면 전년 말 대비 상승률을 봤을 때 덕진구 지금 1년 동안 6.42%가 올랐다라고 하면 이게 평균이거든요. 평균. 그러면 덕진구 안에서 어떤 지역은 뭐 15%가 올랐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0%가 올랐을 수도 있고 평균이 약 6.42% 올랐다고 하고요. 이천은 전년 말 대비 8.89. 그냥 만약에 그냥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10%가 올랐다라고 하면 뭐 6억짜리 아파트가 막 6억 6천이 될 정도로 상승을 했다. 뭐 이렇게 누적분에 대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상승률은 전주 대비 상승률이고요. 전년 말 대비 상승률은 말 그대로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그 상승률을 합계를 내서 나온 상승률이에요. 전주 덕진구는 지난주에도 0.32%가 올랐지만 1년 내내 6.42%가 올랐더라. 그 다음에 완산구도 같이 5.83%는 같이 상승을 했더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락 지역을 보시면 대구, 부산, 대구, 광양, 인천, 울산, 동구, 수원, 장안구, 동대문구, 수원, 장안구, 성남, 수정구.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대구가 지금 3개 있고 옆에 전세 하락 지역을 보면 대구가 4개, 5개 지역이 하락 지역 상위권 10위 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이렇게 분기점 같은 걸 체크를 중간중간 한 번씩 해두시면 좋아요. 이번 주에 조정지역 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대구가 해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과연 이 시계열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과연 그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거 이제 그 단톡방에 막 짤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미지들이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대구로 가는 막 KTX 표가 다 매진이 됐대. 대구, 네, 대구 가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대구로 그 조정지역 해제와 함께 왕창 몰려갔어요. 몰려갔다라고 그런 카더라 통신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난주에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네, 다음 주에 과연 이 상위권 순위가 어떻게 바뀔 건지.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월요일 날 KB 시계열을 같이 보게 될 때 한번 체크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 발표됐다거나 했을 때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굉장히 잘 챙겨 보시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습관처럼 쌓이지 않는데요. 매일 조금씩 조금씩 계속 보시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부동산 흐름이랑 맞춰가지고 같이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한번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릴게요. 대구가 어떻게 상황이 변했는지. 자,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률, 이천, 덕진구, 창원 진해구, 마산 회원구, 목포, 안동, 군산, 구미, 원주 경산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 전세가가 상승을 했고 전년 말 대비했을 때는 전세가도 강릉이 1위입니다. 그리고 창원 진해구, 마산 하포구 자 여기 마산 하포구도 창원이에요. 아시겠지만 창원 옆에 이제 그 왜 예전에는 그 창원이 구 창원만 얘기했는데 맞아요. 둔스파파니 마창진이라고 해가지고 마산과 창원과 진해가 합쳐져가지고 모두 다 창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마산 합포구라고 돼 있지만 앞에 사실은 창원 마산 합포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다른 지역일 수도 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올해 지금 마산 쪽, 창원 쪽, 경남 쪽 상황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이라 이 매매나 전세가에 여기도 지금 매매 쪽에서도 창원 지내고 있고 전세 쪽에서도 창원 지내고 진해구가 지금 누적 대비 계속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매매도 마산이 계속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매매 덕진구, 대전 대덕구, 창원 또 창원이 나왔네요. 창원 성산구 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대구 쪽, 그 다음에 부산 연제구, 인천 남동구, 여수, 대전 서구.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광양도 있고요, 여수도 있거든요. 이 두 지역도 올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는 대구와 함께 여수와 광양도 함께 다음번 시계열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 조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열을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와 어마어마한 이 한 칸 한 칸이 어마어마하게 그 지역별을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칸인데 우리는 어차피 본인이 투자할 지역을 볼 때는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시계열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분위기를 계속 머릿속에다가 익혀두고 계시면 크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공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리 공부가 조금 필수로 따라붙더라고요. 그 지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어디쯤에 있는지는 대략 머릿속으로 이렇게 많이 넣어두시면 좋고요. 이거는 임장을 많이 가시면 지역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을 발로 밟아봐. 그러면은 그 지역이 위치가 이렇게 기억에 남고 그냥 손품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기억이 덜 남기는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봤을 때는. 그래서 임장을 많이 가시는 거는 아주 추천을 드리고요. 시계열, 주간 시계열을 잠깐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보도 자료는 쭉쭉 읽으시면 돼요. 이거를 뭐 모두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자료를 3개를 다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읽어볼게요. 자, 전국 아파트가 3주 연속 마이너스 0.01% 하락을 하고 있고 서울은 보합 상태다. 네. 그러니까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닌 그냥 일정한 수준으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를 부동산 용어로는 보합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주택 시장 동향 자료에서 따르면 서울 전국 아파트는 3주 연속 마이너스 0.01% 하락을 기록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지금 있는 이 내용을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인천, 울산, 대전, 부산이 하락했고 경기도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2% 하락했고 전세는 0.01% 속 상승하였다. 수도권 매매는 마이너스 0.02% 하락을 기록하였다. 이거 다 외울 수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읽으시고 분위기만 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탁탁 튀는 지역이 있으면 그 정도만 기억을 해놓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구, 인천, 울산 하락 중이구나. 이 정도. 그 다음에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자, 이걸 저는 부동산 공부 처음 할 때 매수가 사는 거야, 파는 거야 이 말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수는 사는 거고 매도는 파는 건데 매수 우위 지도 여기서 말하는 매수는 살고 파고 하고 팔고 이 뜻을 다 하는 건데 매수 우위 지수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파는 사람이 훨씬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37.2를 기록하면서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의 문의가 훨씬 많은 상태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파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이 적어. 그러면 가격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막 배웠던 그 가격 곡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당연히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적은 상태가 되면 가격은 떨어지죠. 팔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자기 물건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계속 깎아내서 팔 시장에 내놓고 또 금매도 막 내놓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순식간에 막 팍팍팍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지역별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하락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지금 말로 이렇게 쭉 풀어준 거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0을 기준으로 지금 매매 가격 변동률이 다 0 아래에 있어요.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04. 네, 전국이 이 표 하나로 다 설명이 되겠죠? 다 아래에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상승 지역은 어디냐라고 봤더니 강원, 전북, 광주, 경북, 충북. 이게 이제 KBC 계열을 앞에서 이렇게 엑셀 표로 봤다가 또 표로 봤다가 글씨로도 봤다가 계속 반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반복적으로 지금 강원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해서 강원, 전북, 광주, 경북, 충북은 그래도 전국이 다 하락하는 와중에 상승을 조금 하고 있는 지역이구나. 자, 그러면 서울만 봤을 때는 용산, 종로, 강남, 광진, 서초는 조금 상승을 하고 있구나. 근데 아까 보면 서울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색 들어온데 하나도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용산이 0.16. 자, 여기 보시면 용산이 0.16. 용산이 여기 0.16. 아까 숫자가 지금 맞죠? 0.16인데 이게 이제 0.2를 넘지 않았으니까 색은 칠해주지는 않았어. 근데 그 다른 지역들에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다. 용산, 종로, 강남, 광진, 서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직장이 많이 있는 지역들은 잘 버티고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조금 저는 들더라고요. 용산도, 종로도, 강남도, 서초도 그래도 비교적 직업군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는 조금 아파트 매매 가격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서울시에 이표가 앞섰네. 서울시에서 또 하락한 지역을 보면은 다 이렇게 외곽 지역들이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다른 표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경기도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2%, 인천은 마이너스 0.0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이 아이고야 나는 난독증이 있어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신 분들 요새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막 길게 써놓으면 이거 읽기가 너무 귀찮은데 하시면 표로 그냥 한눈에 자, 이천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천, 광주 여기는 경기도 광주예요. 안성, 파주, 평택이 그나마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세 가격은 전국 0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과 전국이 약간은 고합과 약간의 상승 그 다음에 5개 광역시는 마이너스 상태 거기에서 전북, 강원, 경북, 경남, 울산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상승을 하고 있더라. 네, 전세 가격 변동률 0.02% 상승. 여기 지금 전세 가격은 아까 매매 가격은 이렇게 서울에서 용산, 종로, 강남, 광진, 서초처럼 약간 메인 지구들이 많이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전세 가격은 양천, 강서, 강동, 구로, 도봉 서울에서는 외곽 쪽에 있는 지역들이 전세 가격은 방어를 지금 잘하고 있고 경기는 상승, 인천은 하락. 전세 상태에서 그래서 전세 상승률은 이천, 광주, 동두천, 평택, 안산, 당원구는 전세도 상승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매수 우위 지수 이런 것도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써 있죠. 자료가 어떤 근거로 나왔냐 라고 봤을 때 100 플러스 매수자 많음의 비중 그 다음에 매도자 많음의 비중을 이렇게 매수자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 그래서 지수가 0에서 100의 범위로 있고 100을 초과하면 매수자가 많고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 100이 여기 선인데 전부 다 지금 100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전국이 매도자가 많은 상황인데 유난히 서울이 많고 그다음에 광주가 많고 인천과 대구 쪽보다 매도자가 훨씬 더 지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서울 쪽이. 네. 이래서 이 주간 보도 자료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이고야 이거 시계열 언제 보고 또 이거 주간 보도 자료 언제 다 했나 나는 이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시계열을 인터넷에도 검색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글을 이렇게 매주 빼놓지만 않고 블로그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고 저희 그 닷컴스쿨에 금토림이라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따 링크도 올려드릴게요. 금토림 선생님이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시계열을 항상 정리를 하시니까 금토림 선생님의 자료를 보셔도 되고 저도 앞으로 계속 정리를 할 거니까 제 자료를 보셔도 됩니다. 내가 직접 다운받아서 보면 아마 실력이 더 빨리 느실 거고 그래도 남의 자료라도 읽으면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함께하는 7월 내내 동안에는 제가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앞으로 3번밖에 없어요. 7월에 월요일은 그래서 이제 3번을 저랑 같이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시계열을 그냥 이거는 내가 평생 봐야 되는 일이야. 그냥 부동산을 당장에 뭐를 사고 팔고 안 해도요. 뉴스 조금씩 챙겨보시는 거 하고 시계열을 챙겨보시는 거는 계속 하셔가지고 머릿속에 이 흐름을 계속 넣어놓고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료 한 개 아까 더 했었던 거 여기 주간 통계표 자 통계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아이고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너무 어려워. 그냥 시황만 이것만이라도 읽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은 용산구와 송파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용산구. 이번 주는 이태원동에 남산대림. 이런 말 이렇게 나오면 남산대림과 이태원 주공 이런 거는 외우기가 조금 힘드실 거고 이번 주는 이태원동이 용산공원에 개발의 기대감이 높은 단지들이 상승했다. 네. 그 다음에 매매가 상승세는 유지 중인데 전반적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 매수 모두 관망 중으로 거래는 한산해. 용산은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용산공원 나중에 혼자서 손품을 팔면서 공부를 한번 용산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용산이 용산공원이 개발이 되면 나중에 진짜 서울의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많이 바뀔 것 같더라고요. 용산공원 개발 계획 같은 것도 한번 챙겨서 봐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의도의 한 3배, 4배? 막 그런 사이즈의 공원이 용산에 생길 예정이에요. 거기 안에 이렇게 어떤 식으로 공원을 세팅을 할 건가를 보면 거의 그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약간 소름 끼치는 그런 지역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쇼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용산이 200년 동안 우리나라 땅이었던 적이 없었대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하여튼간에 지배를 하거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계속 용산에 있었던 거예요. 용산에 그 중국이 있다가 뭐 그다음에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용산을 항상 다른 나라의 그런 어떤 주둔지 이런 것처럼 용산을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용산이 우리나라 땅으로 귀속이 된 게 예를 들면 얼마 되지 않는다. 빠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외국 그 세력들이 용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거기가 엄청 좋은 지역이라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해제가 됐고 용산을 이제 우리나라가 멋있게 바꾸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용산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시면 또 재밌게 공부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송파구, 자 서울시가 이 한 줄은 조금 기억을 하세요. 서울시가 잠실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어.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는데 1년 연장을 해서 매수세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면 마음대로 거래를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니까 근데 그게 1년을 더 연장을 했다. 그래서 잠실의 엘스, 리센츠, 뭐 트리지움 등 상승을 견인하던 대장주 아파트에서 기존 실거래가보다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고 경기 성남 수정구 그러니까 처음에 부동산 공부하실 때는 이런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 말 한 줄 한 줄을 이해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무주택자들은 금리 인상 및 집값 추가 하락, 불안감으로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데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수를 보류. 근데 하는 사람 쪽, 갈아타기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 매수세가 움직이지 않고. 자, 이렇게 지역지역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처음에는 스킵하시고 나중에는 이 한 줄 한 줄이 다 엄청 돈이 되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를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천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시장이 정체가 됐다. 저렴한 가격의 구축 단지들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축이나 준신축급 대단지의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소폭 하락하고 있고 부산도 소규모 재건축 추진으로 가격 상승이 추세지만
시장 분위기는 매매가 어렵고 계속 이제 약간 일맥상통한 얘기들이 각 전국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그다음에 덕진구, 에코시티와 가깝고 천마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기대감이 있는 송천동 일대와 팔북동 호성동의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들이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도 한두 건씩 최고가로 거래되고 있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 시황은 서울에서 강북구와 양천구. 자, 전세는 20, 30평대의 아파트를 찾는 전세 수요로 상승 기조는 유지하고 있으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는 임차인들의 요구가 대부분이고, 아주 그냥 한 줄 자체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어렵죠. 계약갱신 청구권 들어보긴 했는데 도대체 이거 뭐야? 계속 그래서 이런 단어 같은 거 하나하나를 조금 어렵지만 계속 읽어보시려고, 이건 말로 풀면은 이런 거거든요. 원래 전세 계약을 하면 2년 계약을 하시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 나 한 번 더 살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 2년은 살았는데 2년 한 번 더 살려고 해.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세금을 5%밖에 인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는 임차인들의 요구가 대부분이니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많이 올라봤자 5%가 올라가는 거고, 더구나 신규 수요는 줄어서 분위기는 조용한 편이고, 양천구는 아시다시피 여기 목동이 전통적인 그런 교육에 약간 강점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목동, 신정동 등 여름방학 학군지 이동 수요가 간간히 있고, 시장이 조용할 때 미리 가을 이사를 준비하는 수요도 있어서 계약은 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한가하다. 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져서 월세를 찾는 수요가 다소 늘었다. 자, 금리가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이 한 줄에서 그런 거를 또 이해를 해보시고요. 경기도 광주에서는 계절적 비수기,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한산하다. 그리고 남동구 또 마찬가지로 장마철과 여름 비수기, 계속 이렇게 비슷한 말이 또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번 주 7월 첫째 주는 이때는 비수기구나. 전세 시장에 있어가지고 장마도 있고 할 때 사람들이 집을 보러 많이 안 다니는구나. 근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마철을 좋아합니다. 남들이 안 가니까. 그러면 내가 갔을 때 부동산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어요. 항상 그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남들 안 할 때 하고 남들 할 때 안 하고 그러시는 게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은 장마철에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요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물건이 소진되는 속도가 더디고 수리돼서 인테리어가 돼가지고 깨끗한 물건인데 걔가 저렴하게 나와야지 거래가 된대요. 인천 남동구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대구 남구에서는 지금 대구잖아요. 지금 이 유명한 대구 9,975세대. 그 다음에 8월에 또 1,051세대가 한 구에서 지금 2,000세대가 입주가 있으니까 전세 매물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2,000세대인데 보통 어떤 입주장 같은 게 시작이 되면 모두 다 본인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이제 나는 못 살고 세를 줘.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대폭 하향 조정된, 여기 보면 대폭이랬어요. 대폭. 엄청나게 많이 하향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대폭 하향 조정된 금매물만이 간헐적으로 거래된다. 그러면은 나는 적당한 가격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세를 못 빼고 고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창원 진해구, 여기도 또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매수는 물론 임차 문도 줄어들어서 거래는 한산하다. 기존 단지들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 물건이 부족한 편이다. 이렇게 다 보시면 계속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 단어들은 빨리 내가 익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요 시황 하나만 읽어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말이 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나는 불인이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딱 6시가 됐네요.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치고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요. 어저께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려놓긴 했는데 시계열 말고도 만약에 나는 진짜 불인이라서 도움이 필요해. 나는 사실은 부동산 너무 초짜. 난 진짜 몰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새벽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커리를 조금 짜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짜서 올려놔 볼 테니까 보시고 나는 이런 건 조금 나도 들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제 뭐 최대한 많이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그냥 혼자서 공부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네,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 한 이틀, 3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제 뭔가를 한 번 더 할 수 있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도 매주 월요일 날에는 시계열하고 그렇게 해봤자 뭐 남은 시간이 막 엄청 많지는 않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최대한 한번 짜가지고 한번 불인이 타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스케줄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 단톡방에다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종료하겠습니다.